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찐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은 Hello everyone, 약간 침울하게 그렇던 시장 흐름들을 반영하면서 조금 차분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오고 또 이번 주 한 주 참 이런 얘기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좀 그만 얘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너무 힘든 시장 살았으니까 한 주 내내 힘드셨던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들 또 올 것이 왔다라고 표현이 드리는 게 저희가 보통 보면은 지금부터 왜 시장이 이런지에 대한 얘기를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다 얘기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얘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시장이 왜 이렇게 또 급변하면서 나오는 거는 그냥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폭풍들이 어떤 이유와 어떤 불확실성이 다가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만나서 작용하는 작용과 반작용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럴 때 저희가 하는 거는 딱 별거 없습니다. 저희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뭐 물론 그 전부터 코스닥이나 국내 증시는 그걸 전혀 반영을 못해서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억울하니까 덜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억울해도 좀 위축된 시장은 똑같이 더 하락세를 같이 받는 게 당연한 한국 증시의 특성이다 보니까 억울해도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죠. 코로나19 때 나왔던 그 공포,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2022년도에 계단식 하락,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저희가 느꼈던 것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좀 반복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 딱 그때 살아냈던 여러분들의 액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장 수능 가는 것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게 내가 시장이 보는 게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건 버티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버티면 버티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온몸으로 다 시장을 두드려 맞으면은 일단 첫 번째는 계좌 아프죠. 내 몸 아프죠. 마음 아프죠.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급락장이나 크게 변동성이 큰 흐름들이 나오는 시장 쪽에서는 에이 뭐 기다리면 언젠간 올라가겠지라고 마냥 보시는 것보다 아니야 기다리게 될 때 최소한의 어느 정도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현금이나 아니면 그를 위한 대응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지난 하락기에서도 그렇고 어떤 큰 일시적인 조정기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뭐 구구절절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액션만 딱 볼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간으로 보게 되면요. 주간 아주 그냥 묵직하게 써버렸네요. 한 주간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는 상당히 많이 밀렸죠. 그런 쪽에서 만약에 코스피 볼까요? 주간 단위로도 종가로 봤을 때 솔직히 한 2.4% 그러니까 종가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밀린 건 반등하다가 좀 밀리다 보니까 그 폭이 엄청 커 보이지만은 주간 주봉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장기 계좌랑 모든 거 한번 이렇게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최고로 지난 몇 년간 못 본 최고의 손해를 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이 덜컥 이거 어떻게 그럴까요? 이렇게 많이 빠졌구나 생각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의외로 이번 주 단기 매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단기 매매는 최고의 성과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장기 계좌가 깨지는데 단기 계좌는 열심히 또 시장이 또 약하다 보면 몰려가는 섹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대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성과, 이거는 아주 저조한 성과. 이게 만나게 되면 그나마 계좌 전체를 약간 좀 방어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만뒀을 때는 계좌가 10% 마이너스인데 이게 이쪽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마 근데 비중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이걸 뭐 한다고 하더라도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쇄시켜서 총 계좌는 마이너스 5% 6%대 마이너스로 줄여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장외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로 예측하지 마십시오. 시장에서 예측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3%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지난 과거 34번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일주일 뒤에는 0.5% 상승, 한 달 지나니까 뭐 1%대인가 뭐 올라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버티자. 이건 예측이고 과거 통계입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일단 대응하려고만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뭘 추가로 얼만큼 더 밀리게 되면은 그래도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은 대응을 할 때 내가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내 계좌의 현 상태가 중요합니다. 예, 현 상태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 그러면 지금 현금이 없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현금이 뭐 반등하면 팔아요. 지금 더 빠질 것 같은 거 팔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현금 없이는 지금 상태에서 전혀 몸을 다 이렇게 꼭꼭 묶어놓고 비 맞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비 다 맞으라고요? 예, 손을 자유롭게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한 거고 그래야 비가 오면 뭐 무슨 우산을 쓰건 아니면 손으로 막건 뭐 어떤 액션이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좀 어느 정도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신용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신용을 가지고 아유 조금이라도 반등할 때 정리해야지 그러다가 반등이 딱 나왔습니다. 정리할까요? 예, 못하다가 왔다 갔다 이런 사이에 결국은 저희가 어디 털리냐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털립니다. 더 빠질까봐 이런 데 털려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거는 싹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런 쪽이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약세장에서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약세장 오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해서 버텨냈어야 하고 과거 기억이나 아니면 약세장 오면 나 이렇게 하려고 했어야지 했던 그런 내용들 그걸 가지고 지금 적용시켜서 뭔가 변화를 끌어내려고 하셔야 되겠죠. 아마 잘하는 거 나 도망치는 거였다. 계좌 그러면 현금 절반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만 갖고 그냥 안 보는 겁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못 하시겠으면은 차라리 그러면 나 잘하는 거 그래도 나 단기 매매 조금 좀 해. 그러면은 똑같이 현금 좀 확보하고 이게 현금이 지금 계좌에서 뚝 잘라내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럼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 그럼 저점에서 잘랐던 거 현금 밑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저점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나는 그런 거 저점 매수 그래도 잘 시장 상황 파악하고 잘할 수 있어. 그런 걸로 들어가시든가 아니면은 단기 매매로 버티든가 예, 저처럼 예 이렇게 하든가 그리고 아니면 이 시간에 나 잘하는 거 그냥 휴가 간다든가 이렇게 도망치는 거 말고도 그냥 이럴 때 보니까 나는 공부를 좀 했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거나 뭐 이런 것들 떠나서 무슨 산업의 공부 평소에 이쪽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한번 좀 체크하고 한번 딥하게 해볼까? 그럼 진짜 뭐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 공부 단기 매매 공부 이거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오래 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K 증시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드려봐야 이제 이런 단타쟁이 이런 잔잔바리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얼만큼 내가 능력을 갖춰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단기 대응력 그리고 또 시장에 대응하는 대응력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걸로 살아낸 사람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훨씬 더 그러니까 시장이 밀렸다고 해서 뭐 큰 걱정 안 하거든요. 그래 뭐 그거 가지고 나머지 현금 그 다음 날 뭐 어떻게 대응하겠지라고 내 나름대로 짤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걸로 지금 시장을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측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주 어떻게 된다. 뭐 무슨 이렇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서 주말 사이에 유튜브 뭐 드디어 폭락장 시작된다 이런 거 클릭해보고 어떡하지 이런 거 하실 필요도 없고요. 아니다 기다리면 조정 끝 급반등 나온다. 뭐 하이닉스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뭐 30만 원 간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유튜브 봐서 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끌어 갈 거를 생각하게 되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이런 시장 쪽에서 뭘 할지 꼭 한번 되짚고 이번 주말 사이에 내 행동 강령들을 챙겨보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어제 같은 날 가장 먼저 한 일이 집에 가서 퍼졌습니다. 그냥 쓰러졌습니다. 어제 뭐 제 가치투자 채널 뭐 잠깐 하나 찍고 그냥
예, 바로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몸이 한결 낫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모르니까 그냥 겨울잠 자자. 이것도 방법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가족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또 막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실까봐. 예, 근데 다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조정폭 아니면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솔직히 그냥 덤덤합니다. 뭐 그렇게 장기 계좌 깨졌어도 덤덤합니다. 뭐 그래 봐야 그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는 좀 덜 받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숫자 보게 되면 스트레스 받죠. 어이씨 이거 상반기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런 생각은 들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이 잔고가 지금 보여주는 잔고가 뭐 바로 다 정리해서 나오는 잔고도 아니고 기다리게 되면 또 어떻게 변화가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리고 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이 몸을 지배하게 만들지 마세요. 몸 막 아픕니다. 그게 너무 당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좀 차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걸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 시장 한번 잠깐 점검해 보게 되면요. 이런 거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툭 더 빠졌습니다. 그만큼 많이 어렵고 게다가 타격을 준 건 고용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고용지표 불안할 거라고는 약간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특수성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내려왔다는 거. 그러면 지금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가 17,000이 저항으로 바뀌었고 다음 지지권이 어디냐 이거 보는 거겠죠. 다음 지지권 한번 러프하게 볼까요? 고점에서 음봉 3개 딱 나왔다. 이때 같은 경우도 음봉 딱 싹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실패한 경험들이 한번 있죠. 그러니까 요때는 보게 되면 작년 7월 말이었네요. 와 1년 만에 또 이러고 있네요. 거의 뭐 데자뷰입니까? 네, 그래서 요거 보게 되면 그대로 과정들 그러면 지금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3번 연속으로 쭉 나왔다가 살짝 돌리다가 또 빠지고 돌리고 이게 반복되는 경향들 있죠. 그러면 이게 반등했던 게 10월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간다. 8, 9, 10. 네. 이렇게 좀 시장이 더 진행이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3번 음봉이 나왔다. 일단은 뭐 똑같은 패턴은 없지만은 16,500이죠. 예, 지난 고점 때. 그러니까 즉, 요 정도가 지킬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킬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흔들림이 나온다. 그러면 어제도 보니까 장중에 그만큼 쫙 밀다가 또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긴 해요. 이 정도에서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흔들림 나오게 되면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단기에 끝날지 장기로 더 갈지 요거는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찾아온 조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흐름들의 변화들은 염두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고용지표 나오면서 시장이 충격을 딱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처음에는 ISM 제조업 지수 관련된 쪽에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미국 쪽이 그랬습니다. 한 50대를 좀 남짓하고 밀렸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의 신호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또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 보고 아마 3개월 정도쯤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실업률 4.3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4.3이 아닙니다. 4.257 뭐 이래 놓고 4.3으로 반올림을 딱 하고 시장에서 충격으로 나오네요. 하여튼 그래요. 예. 4.1, 4.2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상치 4.2보다 높습니다. 아이고 실업률 올라가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담들이 가장 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4.4가 가장 고점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8월 달에 딱 또 4.4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불안감들이 좀 커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4.4를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쪽이고 거기다가 17만 9천 명 그러니까 지금 보통 비농업자 고용자 수가 한 20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잘 나올 때가 20만 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거죠.
그것도 20만이 약간 좀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계속 늘어간다 그러면은 경기가 고용이 안 좋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해석하는 숫자의 일반적인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11만 4천 명.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오냐면 그 전부터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나올 때마다 3개월 전만 가본다고 하더라도 예상했던 비농업자 고용자 부문 수치 나오고 그걸 계속 하향 조정시켰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보니까 안 좋다는 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겠네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썼었죠. 지난 6월 달 금리나 한 달 베팅을 했었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지표를 보다 보니까 개인 쪽에서 지금 초과 저축이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시작한 점들, 그리고 또 기업 입장으로는 고용을 줄이기 시작한 점들, 그렇게 되면은 조만간 2, 3개월 안에는 큰 타격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진한 지표가 나올 수 있겠다고 보는데 그거를 미리 연준은 선제적으로 보고하느냐, 아니면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다 확인하고 할게 하느냐. 근데 결국에는 이래도 또 욕먹습니다. 제대로 못했네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캐나다가 훨씬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좀 시장을 더 잘 봤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처럼 그런 식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가는 게 그나마 조금이나마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연준은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무슨 샤메 법칙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경제학 쪽에서 나왔던 아주 이런 쪽인데 3개월 이동평균치가 앞선 10개월, 12개월 등을 차조치보다 0.5% 이상 앞서서 나가면 경기 침체 들어온다. 뭔 소리야? 무시하세요. 이런 거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넘어가세요. 그냥 이런 거 뭐 다 아는 것보다 차라리 내 계좌 내 산업 공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좀 특수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수한 거는 고용지표가 안 좋았던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 있죠. 이게 이번에 허리케인 베일인가요? 이게 오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변화가 좀 컸다고는 생각합니다. 허리케인이요. 그래서 그거 여파가 좀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것도 무시한 채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제거가 돼서 만약 8월 달을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부진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연준이나 시장 반응들은 그냥 부진한 쪽으로 그냥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요인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속도로 가냐면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9월 달 50bp 확률이 이제 70%까지 돌아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버했습니다. 이거는 오버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경기 침체가 들어온다고, 경기 침체 신호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초반에서 약간 이제 들어오는데 시장도 막 엉망이고 깜짝 놀라고. 근데 많이 올라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서 위험자산의 회피와 함께 그리고 채권 쪽으로 막 돌아가는 게 나오다 보니까 채권 금리 급락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부터 시작인 것처럼 막 또 약간 호들갑 또 시장이 먼저 앞서가는 거 이런 것도 또 만만치 않은 거죠. 거기다 또 12월까지 금리나 3번 할 확률이 이제 45%까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니까 뭐 8월 달에도 뭐더라? 긴급 FOMC 회의를 열어서 내릴 수 있다. 뭐 이것도 난리 나기 시작해서 요거 가지고 그냥 그런 거 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시고 뭐 시장의 반응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5bp 인하 확률이 뭐 45%면 이거 뭐 이제 특별 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인하할 정도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시장은 많이 올랐던 반도체 AI로 타격이 좀 크죠. 그래서 이게 AI 반도체 관련주가 타격이 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주가가 빠지니까 업황을 꺾는다, 그런 업황에 대한 비율을 꺾는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쪽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확인되면 다시 움직이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오른 쪽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 중에 하나로 일환으로서 보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굳이 갖다 붙여서 뭐 AI가 이제 뭐 기업들이 투자를 적게 해서 이제부터 절벽으로 나간다.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 보면 보세요. AI에 대한 투자, 이 구글, 아마존, 뭐 애플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그거는 저희 생각인 거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 여전히 그냥 시장의 이런 변화,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은행주도 타격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그리고 또
예대 마진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빠르게 내려온다. 예대 마진 대응할 때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저도 그렇게 썩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보니까 상승한 업종 볼까요? 필수 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이게 다 뭘까요? 그래도 그나마 부동산 같은 경우 그거죠. 금리 인하의 수혜 쪽, 유틸리티는 경기 방어 정도, 필수 소비재 방어 정도 이 정도만 변화가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반응하는 장이라고 보게 되면 첫 번째 빅스 지수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반응하는 게 크죠. 어제 보니까 여기까지 와 이거 어제 나왔던 변화 보게 되면 장중에 이게 뭡니까? 거의 30까지 갔다가 거의 한 23 거의 완전 사람들이 공포에 엄청 질려서 그냥 우와 하고 반응했던 겁니다. 빅스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요거를 미국 시장에서는 이거를 연동해서 공포 지수가 커지다 보니까 그와 연계한 그 매물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프로그램 매도와 빅스 매수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시장을 더 눌러버리고 이걸 바라보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아마 나중에 가게 되면 이런 상품들과 함께 시장의 변화가 민감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런 것들도 첨단 매매 기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오늘 이번에 찍었던 30이 어떤 수치인지 한번 볼까요? 예,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좀 변동성 컸던 시기 쪽을 봤었을 때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30.7까지 간 적 있고 한번 또 와 극점까지 갔었을 때 이런 때죠. 35까지도 간 적 있고.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워낙 계속 하향하다 보니까 내리고 하다 보니까 하향 정체대에서 우시 하고 좀 팍 하고 튀는 이런 현상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일단 전고점 때 한 31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30대 이상은 터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 안착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최대로 가고 있다는 쪽에서 봤을 때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30대 이상 쪽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반영된 측면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시장의 난리는 환율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먼저 지금 달러도 볼까요? 어제 금리가 그렇게 빨리 내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급하게 약세로 가기 시작합니다. 102.8 최근에 나왔던 103, 104 이걸 무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와 달러가 약세로 가고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오 이거 좋은 매수 기회라고 해서 좀 1,356원 와 엄청나네요. 네, 이런 격동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는 그렇게 나오는데 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까요? 그거는 원화 환율에 따라서 메리트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매크로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한 경기 침체에서 깜짝 놀라고 뭐 아니면 그런 요인들에서 깜짝 놀라고 일본 가보니까 일본에서 뭔가 통화 정책이 변하면서 지금까지 이었던 거 좀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원화 강세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대응들은 이게 일단은 아닌데 이게 끝나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다음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단 예측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다가오는구나. 또 한번 볼까요? 거기다 그러면 지금 말이 많은 엔화. 일단 엔화는 와 어제도 뭐 140 지금 146.5 그냥 이게 제가 요거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시작하게 되면 지금 내 각도 보세요. 더 가파르집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 147, 146 이 정도면은 거의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밀고 내려가네요. 이런 현상이 왜 또 이어지냐면은 그럼 엔화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엔화를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릴 거란 베팅과 함께 또 하나 엔화에 대한 안전 자산에 대한 부각 이것도 같이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엔화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때 안전 자산의 역할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것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 쪽에서 엔화를 선호하는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올라왔었을 때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의 역방향들이 가파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 상당히 충격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가 거의 5% 빠지는 게 그런 영향들인 거고 우리가 그쪽과는 또 밀접한 연관은 없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매크로가 확 바뀌다 보니까 매크로 바뀔 때 한국은 아주 그냥 대놓고 밀리기 좋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봤었을 때 앞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시작이 올해 초에 나왔던 게 140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좀 굴곡을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은 이게 주봉의 형태로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나왔던 흐름들과 봤을 때는 딱 여기네요. 145 정도쯤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세는 깨졌고 깨진 다음에 변하다 보니까 이 정도 145 여기까지 140 요 사이 쪽에서 자리를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지금도 뭐 지지해야 될 자리이긴 해요.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요 자리 올해 4월 달에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짓는지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엔캐리 자금의 여파들은 또 한번 월요일 날 무르르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체크를 할 게 아까 제가 지난주부터도 그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지금 시장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는 일본의 엔화다. 그래서 이거 많이 체크하라고 말씀드렸고 그와 함께 지금은 니케이 시장 이거 같이 체크하면서 두루두루 요거 영향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보면서 그게 어느 정도 견뎌내야 그 다음에 좀 소화됐다고 봐야 그 다음에 국내 증시도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완전히 안전자산 쪽으로 몰려가는 현상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더 이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대표 주자가 금이죠. 근데 금은 생각보다 위아래로 변동은 컸는데 막 치고는 못 갔네요. 그래서 금도 약간 선호하는 부분들이 좀 바뀌는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또 그거 하나 볼까요? 금리 한번 볼까요? 금리는 또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면서 몰려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 쪽에 나오는 효과 와 금리 떨어지는 거 보세요. 수직 낙하했네요. 3.8까지 이렇게 요동을 그 매크로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일까요? 네, 와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은 그겁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아우 주식 다 팔어 채권으로 가야지. 그러면 채권의 수요가 확 몰립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쫙 올라가겠죠. 급등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채권 금리는 쫙 떨어지겠죠. 이런 현상입니다. 과거에 단순하게 와 지금처럼 3.8 이렇게 갔는데 옛날에 금리 떨어지면 주가가 갔는데 라고 하는 현상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 커지면서 우리 탈출해야 돼 라고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금리가 떨어져서 나오는 유동성 효과가 지금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쭉 빠졌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위험자산이 좀 할만해 라고 해서 다시 약간 움직이면서 좀 변화가 나올 때가 그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진행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선 타격으로 받는 거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비트코인 볼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급락. 제가 7만 달러에서는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대로 수직 낙하. 이쪽도 별로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합니다. 일단 그런 상황들이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몇 가지 지표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동 난리 부르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이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주식시장만 딱 보면서 매크로 지표가 엉망인 상황 쪽에서 그냥 주식이 언제 반등하나 이런 거 보고 있을 타이밍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잠깐 또 섹터별로 볼까요? 섹터별로도 특별히 뭘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딱 뭐 이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백신 코로나 관련된 쪽들 이게 지금 유행이 다시 들어오다 봅니다. 근데 거기까지 해서만 봤으면 모르겠는데 정부가 먼저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10월 달부터 다시 고령자들 코로나 백신 맞게 하자라는 순간부터 좀 튀기 시작했죠.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끼쳤고 거기다가 시장이 반등하는 장이었었으면은 이런 거 안 움직였을 겁니다. 근데 약한 시장에는 꼭 이런 게 나오긴 하거든요. 항상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강한 섹터. 그래서 뭐 무슨 지금 시장 깨져 죽겠는데 저거 올라간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보면서 챙겨가는 매매자분들도 많다. 평소엔 매매 안 해도 이런 쪽으로 가서 시장을 내 계좌를 방어하려고 움직이는 흐름들도 많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편의점 종목 그리고 통신 이런 종목들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리스크가 좀 커지다 보니까 나오는 또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종목들 나오는데 의외로 유가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보다는 약간 좀 그런가라는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뭐 이런 종목들 움직이기 시작하고 백화점 이런 종목들 이게 결국에는 뭐 선방한 거죠. 선방한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다 빠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무슨 그거 한번 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마트
고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저평가의 끝판왕이라고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차라리 저런 쪽으로 돌아갈까라고 회귀하는 모습들이 살짝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뭐 이마트가 앞으로 성장을 계속하니까 지금 사서 고 이게 아니라 회피하는 쪽을 이용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항상 명절 전에는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 한 달 정도 남았죠. 좀 추석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들어오고, 그래서 유통 쪽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 많이 저평가된 쪽인데 언제 올라오나라고 했던 게 고개를 살짝 드는 거고, 거기다가 또 하나 보니까 어제 엔터주도 고개를 들죠. 그러니까 하이브 이런 것도 지금 원래 하이브, JYP 엔터, SM, YG는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급들은 일본에서 꾸준히 그래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특히 JYP 같은 경우 그렇죠. 잘 등장하는 게 뭐 트와이스부터 스트레이키즈 일본 돔 공연 한번 가게 되면 매진, 거기다가 또 약간 그 텀이 있어서 한 번 더 앵콜 공연까지 하게 되면 그 하나 더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본에서 했는데 일본의 엔화가 고점으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좀 커지는 쪽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회피하는 섹터들의 움직임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이런 거를 따라갈 것이냐는 거, 한번 매매를 해볼 것이냐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매매를 시장에서, 그러니까 올해도 그럴 겁니다. 시장이 또 충격을 받겠죠. 미국이 저렇게 또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그나마 회피하는 섹터 쪽에서 뭔가 단기 기회를 조금이라도 남는 현금 가지고 이용하는 정도는 저는 그게 오히려 계좌를 살아나는 조건이고 생존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지금 계좌 깨져가고 있는데 뭐 거기다가 매매를 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해보시면 다르다는 거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섹터나 종목 봐서 뭐합니까? 지금 다 그냥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리고 또 급락했던 반도체 IT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여기 좀 자문을 구한다는 얘기는 죄송하지만 그만큼 불안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불안하시다는 증거인데 불안했던 만큼 내가 대응과 대처를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저는 즉각적으로 그러면 현금이 몇 프로십니까?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현금이 없는데 이런 시장에서 주식만 다 있다 보니까 그냥 불안해 죽겠는 거죠. 이제 이런 마인드를 좀 제거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아실 텐데, 그게 그러면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뭐 내일 반등하겠지 뭐 라고 안일하게 보시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일단 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더 싸게 사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든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 변화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꼭 채우셔서 좀 더 건강한 계좌, 건강한 매매가 되실 수 있도록 정말 기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장이 앞으로 급반등한다,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응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얘기해봐야 다 틀리는데, 예, 맨날 예, 그렇습니다. 그냥 푹 쉬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지, 괜히 이런 때 한산을 하시고 막 씩씩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악효과,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그리고 또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한번 와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붙어보는 마음으로, 근데 일단 또 계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하시면서 제발 부디 우리 가족 여러분 계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버텨내야 제가 그 다음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마냥 기대 그냥 두지 마시고 꼭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정말 기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찐수영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